뉴욕, 뉴저지 지역에 이번 주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눈폭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LG전자 북미법인 신사옥이 7년간의 긴 시간 끝에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LG전자의 신사옥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년 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퀸즈 대형 주차장인 써니사이드 야드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퀸즈의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주거시설 개발로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의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려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마운트 키스코 타운에 차량에 죬새를 끼워진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서부 시간 오후 3시 이번 행정명령 사건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주 연방지법판사의 결정을 인용할지 아니면 뒤집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뉴스9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했으나 여건상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 이번 주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눈폭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밤부터 미 북동부에 눈폭탄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비가 잠시 오다가 그친 뒤 낮 동안 6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자정 이후 폭설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는 4에서 6인치의 눈이 오겠고 뉴저지는 3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부근은 3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 3곳은 6에서 10인치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필라델피아, 보스턴, 피츠버그 등 북동부 주요 도시들이 큰 적설량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새벽부터 오전에 이르는 많은 눈에 출근길 도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인터스테이트 68, 80, 95번 도로 등 총 9곳의 도로가 눈폭풍의 여파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LG전자 북미법인의 신사옥이 7년간의 긴 시간 끝에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LG전자의 신사옥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년 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감 속에 진행된 LG전자 신사옥 착공식 현장,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 북미법인 신사옥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2010년 12월 부지를 매입한 지 7년 만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북미 신사옥 건립을 추진해온 LG전자는 그간 주정부와 록펠러 센터 재단, 환경단체 등과 조망권 등을 놓고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6월 신사옥 건립에 대한 최종 인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네, 지난 7년간 저희 LG전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LG그룹에서 추진해오던 북미 사옥이 오늘 드디어 착공식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착공식
개통시까지는 험준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옥이 지어지는 곳은 팰리세이드 절벽을 포함해 주요 절경이 보호되는 곳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환경단체 미 언론들은 조망권과 환경 파괴를 지적하며 공세가 계속됐었습니다. 또 지역과 연고가 있는 록펠러 가문까지 반대하면서 한때 LG전자의 신사옥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LG전자는 신사옥의 높이를 8층에서 5층으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7년간 지속됐던 분쟁을 마무리 졌습니다. 저희들의 기업의 목적에 맞는 수준까지 양보를 함으로써 양측이 같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보를 해서 적절한 높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저희들의 어려운 난관이었고, 이번 LG전자의 신축 사옥은 한인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측은 신사옥 건립을 통해 세금,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기여도가 매년 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신사옥 착공과 함께 2,000개 이상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can be successful and overcome almost anything. On behalf of the million people that live here in Bergen County,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is as your home. 북미 지역을 총괄하는 LG전자의 사옥에는 총 1,0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현지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뉴저지주에 분산돼 있는 사무실은 신사옥에 모두 통합해 운영합니다. LG전자는 신사옥 건설을 오는 2019년 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퀸즈의 대형 주차장인 써니사이드 야드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퀸즈의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주거시설 개발로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역과 맨해튼을 잇는 7번 트레인. 매일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로 전철하는 초만원 상태입니다. 퀸즈 주민들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이 교통 혼잡을 더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퀸즈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써니사이드 주차장 개발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총 200억 달러를 들여 대형 주차장인 써니사이드 야드에 윗부분에 승강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2만 가구 이상의 주거 공간도 들어섭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년 전에도 이 계획을 추진하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의해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쿠오모 주지사가 MTA를 관찰하고 있는데 MTA는 뉴욕시 대부분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실행 시 뉴욕시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계획으로 자리매김하며 2020년 초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하트 모양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만들어진 연인을 위한 작품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타임스퀘어에 하트 모양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얼핏 보면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분홍색 조각 하나하나에는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른 뉴욕시로 이민 온 특정한 나라의 이민자 수들이 써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우리도 한 번쯤은 낯선 사람이었다입니다. Valentine's Heart is a way of representing the different immigrant populations in New York City. So each pole has on it literally a representation of the numbers of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작품을 설치한 제르소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합니다. We submitted our proposal for the piece that we're standing next to a few days after Donald Trump was elected president. There's no doubt that this piece was conceived as a reaction to that moment. A way for all of us at the Office for Creative Research to voice our alarm at the kinds of things we'd heard during the election. 제르소프는 이 조각을 통해 뉴요커들의 다양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수가 적힌 분홍 조각들이 뉴욕의 상징인 타임스퀘어 한복판의 심장이 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오늘 오후 휴대전화로 황새 경보 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뉴욕주 경찰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2살 소녀와 관련해 황새 경보를 내린 거였습니다. 다행히 소녀는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2살 난 키무가 아버지 조니 우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조니 우는 차를 타고 달아났고 브롱스의 메이저 디건 익스프레스웨이 7번 출구 직전에서 차량을 멈춘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키무의 어머니는 뉴욕시경 경찰로 그녀와 조니 우는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니 우는 자신의 아내의 배를 때린 뒤에 아이를 붙잡아 억지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킴 우의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조니 우와 킴 우는 브롱스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의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려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찰은 마운트 키스코 타운에서 차량에 죬새를 끼워진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마운트 키스코에서는 이스트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차량에 죬새가 끼워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죬새가 끼워져 있는 경우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돈을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에 이르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차에 죬새가 끼워져 있는 경우 절대 돈을 지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소식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미국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going to take it through the system. It's very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the country, regardless of me or whoever succeeds at a later date. I mean, we have to have security in our country. We have to have the ability. When you take some place like Syria, you take all of the different people pouring on me. And if you remember, ISIS said, we are going to infiltrat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rough the migration. 대통령은 또 항소심에서 패소한다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것임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로써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도 오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켈리 장관은 행정명령이 논란이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오늘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말문을 댔습니다. The President's recent executive order to temporarily suspend entry for foreign nationals from 7 countries, we believe, is lawful and constitutional, and the review ordered by the Presiden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켈리 장관은 또 행정명령이 논란이 된 것은 시행의 시기 때문이라며 시행을 늦추지 못한 자신의 책임으로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In retrospect, I should have, this is all on me by the way, I should have delayed it just a bit so that I could talk to members of Congress, particularly the leadership of committees like this. 존 켈리 장관은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지된 기간 동안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실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선 펭귄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 옆에 놓인 대형 수족관에 펭귄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웨스트 자카르타 쇼핑센터 내 해산물 레스토랑은 작년 12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한쪽 벽면에는 대형 수족관이 설치돼 있어 50여 마리의 펭귄들이 서식합니다. Pingo Restoran merupakan bagian dari Jakarta Aquarium. Hanya kebetulan Pingo buka lebih dahulu sebelum Jakarta Aquarium buka. Bahwa konsep secara umum kita ingin memberikan edutainment, education and entertainment.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펭귄 레스토랑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alau menurut gue ini sesuatu yang positif ya. Ya maksudnya kita kan, maksudnya kalau kita tinggal di kota gitu, kita kan nggak bakal sering-sering lihat penguin berupa penguin itu, bentuk penguin itu gimana. Anak-anak kan mungkin dari buku tuh tahu penguin tuh oh begini, tapi kalau lihat secara langsung ini nggak sering gitu loh. 남미 출신의 펭귄들은 인도네시아 시사루와 사파리 공원에서 자라다가 레스토랑으로 옮겨왔습니다. 최소 2년간 펭귄들은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식당 측은 철저한 산도 관리와 24시간 정기와 위생 점검 등으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어 펭귄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말 실험적으로 시작한 계산대가 없는 식료품 매장 아마존고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해 불과 몇 명으로 운영하는 식료품 마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스캔하고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다음 줄을 서서 계산할 필요 없이 매장을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기술은 고객이 진열대에서 꺼낸 물건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런 매장을 다양한 형태로 점차 확대해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존은 직원을 거의 쓰지 않는 매장으로 노동 비용을 대폭 절감해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의되는 내용에 따르면 매장 크기와 형태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2%에서 4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케팅 인스티튜트가 추산한 업계 평균은 1.7%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절도 방지를 위해 프라임과 프라임 프레시 서비스 회원만 매장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 출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2학년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11시경 뉴저지 레바논 출신의 19살 티모시 피아자가 베타세타파이 동아리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피아자는 당시 동아리에서 주최한 파티를 즐기던 중이었고 계단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토요일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동아리 건물에 있는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오늘 부검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밤사이 브롱스에서 불이 나 81살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12시 30분 2051 세인트 레이몬드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81살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에 따르면 불이 발생한 아파트 7층에는 사망한 여성만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아파트는 여성의 물건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적 축척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의 원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브롱스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23살 카이란 맥클레인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최소 3번에 걸쳐 트롱스넥의 상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남성이 약 $1,200를 절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먼저 1월 30일 오전 1시경 슐리 애비뉴에 위치한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잠시 뒤 인근의 건물에 침입한 용의자는 이곳에서 $1,100의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1월 30일 새벽 3시 용의자는 엘스워스 애비뉴 상점에 또다시 침입했고 금전 출납기를 가져갔습니다. 이 안에는 $50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맥클레인은 건물에 침입할 때 볼터 커터를 사용하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맥클레인이 백인이라며 5피트 10인치의 키에 200파운드의 체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10대 소년으로 구성이 된 무리가 한 10대 소녀를 지하철 선로로 밀치고 구타하며 강도 행각을 벌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경 크라운 헤이츠의 유티카 애비뉴역 승강장에 서 있던 16살 소녀에게 10여 명의 10대 소년들이 접근해 소녀를 지하철 선로로 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녀는 머리와 발목이 부상당했습니다. 이후 무리 중에 2명이 선로로 내려가
소녀의 얼굴을 붓도록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10대 무리는 소녀의 모자, 코트, 고등학교 학생증, 현금 20달러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빠진 소녀는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소년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휠체어에 탄 남성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피해자인 53살 남성은 브루클린 위크스빌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태우던 중에 한 남성이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용의자는 피해자의 지갑과 신분증, 데비카드와 휴대폰이 담긴 피해자가 허리춤에 맨 작은 가방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명이 가까운 랍비들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는데 이 중에 여성 12명과 남성 7명이 치안 문란 행위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동을 거부하고 교통을 차단하는 등 치안을 어지럽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소식 이어집니다. 백악관은 오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장 현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쇼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은 명백히 한국과 미국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강요 중에 낙마 위기에 몰렸었던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 내정자가 오늘 가까스로 상원에서 인준됐습니다.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의 반대로 50대 50 가부동수가 됐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의 인준에 찬성하면서 디보스 내정자는 낙마 위기를 넘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책을 보내자는 운동이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활동가 그룹은 발렌타인데이에 백악관을 책으로 매장하자며 백악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책을 백악관으로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분히 대통령을 조롱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미국 내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로 전날에 이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84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52.17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지난 7년간 저희 LG전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LG그룹에서 추진해오던 북미 사옥이 오늘 드디어 착공식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기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미디어에서 참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 두 분께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했고 저희들의 좋은 취지와 여기에 현지에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저희들의 약속 등을 말씀드리고 그 두 분을 결론적으로는 설득을 해왔고 그분들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해본 게 아니고 저희들의 좋은 취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애초에 짓기로 했던 층고 대비 저희들이 일부 양보를 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저희들의 기업의 목적에 맞는 수준까지 양보를 함으로써 양측이 같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보를 해서 적절한 높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저희들의 어려운 난관이었고 저희들이 훌륭하게 극복해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변경 전 대비 한 3층을 낮췄습니다. 최종 5층으로 짓게 되고요. 그 5층에는 저희들이 1000명 이상의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없습니다. 지금 아주 만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산재되어 있는 저희들 LG 그 회사라든지 종업원들 한 곳에 모으기 때문에
이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사옥은 27에이커의 대지 위에서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6에이커에 달하는 사무실 면적이 1000명 이상의 종업원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또 북측 빌딩, 남측 빌딩 그 중간에 이제 아트룸이 설치가 되면서 아트룸에는 저희들이 사이언스홀을 만들어서 커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기술의 중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 LG 북미 사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북미 지역의 성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큰 쇼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북미 사옥은 가장 환경 친화적으로 지어지고 또 여기 지역사회 많은 부분에서 환경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쇼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더불어서 북미 지역의 재도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신 한인사회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LG전자 더 나아가서는 LG 전체가 한인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하늘이 탁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자정 넘어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날씨 변덕이 특히 심한데요. 출근길 잠깐 비가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이후 먹구름이 점차 개면서 오후에는 다소 볕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62도까지 치솟으면서 공기가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30도까지 기온이 껑충 내려가면서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자정 이후 새벽 내내 이어지다가 모레 오후까지 내리겠는데요. 이날 3인치가량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럽겠습니다. 폭설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21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한 차례 폭설이 지나가고 금요일에도 한파는 계속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사이 날씨 변화가 큽니다. 25도가량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